네, 교수님. 제가 보니까 에너지가요. 에너지 문제가 자원 문제랑도 관련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자원전쟁이라는 책을 한번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영토 분쟁이나 외교 갈등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에너지 자원 분야에 교수님 항상 공부하시면서 재밌어. 예, 저는 그 책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아까 네. 잘 말씀하셨듯이 자원이라는 게 에너지 네. 자원뿐만 아니라 사실 정치, 경제, 심지어 문화 막 모든 걸 전반적으로 다 어우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재밌는 분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 보면은 세계 뭐 2차 대전 이럴 때도 물자라든가 이런 자원을 먼저 끊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에 석탄이 아니고 석유, 이거 뭐죠? 석유 이 창고 그걸 먼저 폭파시키고 아니면 이제 해상으로 이렇게 쫙 둘러싸서 이제 물자 공급이 안 되게끔 막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교수님한테 이 진실찾기 제안을 하기 전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관심이 있었고 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에너지는 어떻지? 그래서 전기요금을 보게 됐고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어서 전력산업 구조와 전력시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력산업 구조가 크게 보면은 발전이랑 송배전이랑 판매랑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은 그렇게 나뉘는 거를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예전에 한전이 그 세 가지를 다 독점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발전 부분은 민간이 참여하게 돼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나라 경우는 이제 2001년도 4월 이전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국전력공사 한전이 네. 전기도 생산하고 발전소에서 그리고 실제 이제 그걸 통해서 송배전 전기를 이제 배달하고 네. 또 마지막 이제 판매단에 판매하는 부분까지도 사실은 한전이 다 맡고 있었거든요. 근데 2001년도 4월 달에 한 이제 구조 개편 이렇게 되면서 일단은 1단계로 발전 부분,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에서 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아주 비중은 작지만은 민간 발전사한테 그 시장을 일정 부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고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구조개혁된 계획대로 한다면 2009년도에 소매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분할된 판매 부분까지도 네. 민간한테 이렇게 소매 개방을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네. 2004년도에 사실은 이제 이 배전 분할 중단이라는 사실은 이제 어떤 결정이 나면서 사실은 지금까지 굉장히 과도기가 너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럼 판매 부분은 아직까지 계속 한전이 가지고 있는 네, 유일한 독점 체계로 있고 단지 좀 특수한 형태로 지역 독점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아파트 단지 어떤 특정 구역에 대해서 구역 전기 사업자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한전 말고 민간 사업자들이 발전소를 건설하고 거기서 생산한 전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지역 난방을 같이 특정 공급구역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형태가 있죠. 그거는 이제 경쟁 형태는 아니고 독점적으로 이제 그 비중은 굉장히 작습니다. 1% 미만을 잡고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경우는 한전이 모든 전력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민간 발전사가 이게 그러니까 발전에서 민간을 참여시킬 때 좀 반발이 좀 있었진 않았나요, 혹시? 반발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한전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기존 시장을 침해당한다 그런 논란도 있었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실 아까 전에 가장 큰 문제가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가 부채가 누적되고 또 실제 발전소는 지어야 되고 그 누군가는 담당을 해줘야 되는데 정부 세금으로 할 수 없다면 결국 민간 자본이 일정 부분 투입돼야 되고 그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전 입장에서도 속내는 싫을지 몰라도 또 한편으로서는 또 민간이 자본을 끌어야 되는 그런 당위적인 어떤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 발전사 지금 참여한 데만 포스코, SK, GS 다 대기업이잖아요. 예. 대기업들만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게 아까 전에 소용량으로 빌딩 하나에 자가 발전소를 짓는다 이런 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발전소라는 게 규모가 굉장히 크고요. 아무리 작게 져도 요즘 어떤 시세로 본다면 1조 원에서 많게는 3조 원 정도 이렇게 엄청난 자본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대기업, 심지어 해외 자본까지도 외국 자본까지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소비자 입장에서 저도 전기를 상당히 아껴 쓰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 여름쯤에 한번 든 생각이 뭐냐면, 아니 에어컨을 그러면 전기를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을 적게 틀었어요. 그런 TV 같은 것도 적게 봤어요. 선풍기 덜 틀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얼마만큼 적게 사용했는지 그거를 한 달 후에 전기요금이 나와서야 그때 확인하거든요. 그러면 여름은 뭐 다 지나가고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핸드폰에 보면은, 스마트폰에 보면은 그게 있잖아요. 뭐 데이터 용량이 지금 얼마 썼고. 그러니까 집안에 뭐 어디 바코드 같은 게 있으면, 그 가정에 바코드가 있으면 거기 QR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은 지금 현재 얼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 얼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일부 시범단지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시범단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신규 아파트 단지에는 100%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달 후에 이렇게 고주에서 한번 보는 형태가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와 있고, 그게 이제 앞으로 좀 더 보편적으로 보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쓰는 어떤 패턴에 따라서 또 전기요금 수준에 따라서 이 사용을 패턴을 이렇게 조절함으로써 요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고 있거든요. 이미 하고 있군요. 예. 근데 아주 보편화된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완전 실시간은 아니지만은 지금 웹 서비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일정 부분은 아까 전에 자기가 쓰는 패턴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전반적으로 확대가 되면 안 되나요? 저희 집에 달고 싶은데. 일단은 비용 문제가 있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자는 목적이 이제 과연 어떻게 조건이 충족하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단다는 목적은 뭐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또 그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발전소 건설을 회피할 수 있다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가장 지금 기본적인 전제 어떤 시작 조건이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아까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에어컨을 제대로 못 쓴다는 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요금이 원가보다도 못 미치고 그러면서 과소비가 일어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전략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인센티브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심지어 가정용에서 주부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또 이해되지만, 아까 산업용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래서 특히 농사용 같은 경우는 지금 원가 혜수율이 50%도 안 되거든요. 농사용이요? 예, 심각하죠. 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외울 달릴 이유가 뭐겠습니까? 먼저 싼데. 그러니까 요금이 어느 정도 형식화되면서 그런 인센티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다 소매의 어떤 경쟁하고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전이 하나의 독점 회사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스마트폰이 만약에 어떤 한 회사가 있다면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개발이 될 좀 한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매 경쟁이 돼야 되고, 또 전기요금도 어느 정도 형식화되는 상황에서 스마트 기기, 스마트 어떤 소프트웨어가 작동을 하는 것이지, 단순히 스마트 기기하고 소프트웨어만 있다고 그게 원래 원하는 목적이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전제 조건이 먼저 충족돼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민간 부분에, 그 발전법에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다 한전이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데, 해외 전력 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렇게 판매 부분이 독점으로 된 데가 있는지. 예, 물론 전 세계를 따지고 보면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비교할 때 OECD 또 뭐 우리보다 이제 GDP 수준, 소득 수준이 높은 선진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유일하게 제외하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구조 개편돼 있고, 특히 또 소매 부분 경쟁은 우리나라가 지금 안 된 경우가 유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특수한.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나중에 뭐 노조 문제, 또 일반 소비자들의 수용성 문제, 이런 걸 다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당위성으로 따진다면 필요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된다, 그는 현실적으로 언제 된다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지 않겠습니까? 정치적인 문제, 또 다른 사회 수용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다음에 뭐 이루어져야 되죠. 하지만 아까 한전의 누적 적자 문제, 또 아까 전에 2011년도 이런 정전사태 방지를 위해서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것들이 해결돼야 된다는 건 당연하지만,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해외에서는 그 판매 부분에 그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 체제로 가고 있으면, 그 전기요금이라든가 수도라든가 이게 요금이 다른가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요금제를 쓰겠다. 쓸 수 있어요? 상품만 전기가 아닐 뿐 사실은 우리 일반 통신요금, 또 일반 다른 어떤
그 가격과 똑같아 보시고 같은 물건이라도 우리 대형 편의점에서 사는 거 아니면 네. 소형 편의점에서 사는 거 대형 마트에서 사는 거 가격이 다 다르잖아요. 또 언제 사는 게 따라서 할인 네. 뭐 저녁 5시 이후에 가면 좀 더 싸게 주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똑같은 거로 전기도 그렇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은 별로 관심이 없겠지만 정부가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되게 중요한 네. 거라 하더라고요. 이걸 수립했는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계획상으로는 민간 발전사 참여를 확대시키겠다 이런 게 있고 제가 기사를 보니까 또 이런 반대하는 또 시기도 있더라고요. 이 민간 참여를 이렇게 늘어나는 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아까처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그 민간 발전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 너무 그 전력 판매 단가를 높이는 이런 문제가 이제 우려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어떻게 그럼 계획이 돼 있고 지금 공청회까지도 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네.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미 6차 계획 수립 절차가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끝났고 이미 정부가 최종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전에 그 민간 발전사 참여가 네. 이미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공표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 네. 첫 번째 이슈로 삼은 거는 이번에 이제 민간 발전사들 중에서도 대규모로 네. 석탄 화력, 그러니까 흔히 말해 석탄을 떼서 들어가는 발전소들이 많이 이제 투입이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쪽에서 볼 때는 과연 정부가 그 네. 기후 변화 대응해서 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했는데 지금 목표대로 한다면 석탄 발전소가 너무 많이 투입됐다. 그러면 이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이슈가 있고 두 번째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특혜 논란. 네. 네, 그 폭리를 취할 수 있다. 그런 네. 아까 전에 우리 일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폭리가 아니고 네. 민간은 적정 수익을 들어오고 네. 싶을 뿐이고 단지 한전 발전자회사가 적정 어떤 수익을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네. 정부의 어떤 가격 물가 정책으로 인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더 많은 민간사들이 들어오면 폭리를 취해서 소비자들이 올라가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것들이죠. 발전사에 이렇게 민간 참여를 확대시켰을 때 기업들이 반응이 괜찮은가? 그러니까 뭐 나도 지원하고 싶다, 나도 발전소 지원하고 싶다. 사실 6차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어떤 사업자들이 특히 민간 사업자들이 들어오기를 원했지만은 다 들어오지는 못하고 또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일부 기업들만 선정이 되는 지금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력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 기간까지는 여전히 우리나라 전력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모자라다 보니까 공급이 모자라다 보니까 발전 설비가 필요하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이게 뭐 대박을 누리는 사업은 아니지만 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장기간 네. 발전소가 운영되면 적어도 최소한 30년, 길게는 40년까지 장기간의 수익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확보된다는 굉장히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발전 사업만 하지만 아까 이제 소매 경쟁이 네, 될 네, 때는 네. 또 새로운 다른 부가가치 산업을 이렇게 확대할 그런 어떤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봐도 지금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게 유동성이 너무 풍부해가지고 기업들이 어디로 지금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관점에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크게 수익은 크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적으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에서 에너지 분야, 특히 이제 발전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기가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철강 산업이라는 게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이제 자회사,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대기업들이 이제 그 계열사 중에 뭐 제조업체라든가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있으면은 아무래도 참여할 그 유인이 더 당연하죠. 거죠. 그래서 실제로 5차 때도 그렇고 네. 6차 때도 그렇고 지금 에너지 다소 이제 시멘트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철강 산업에서 사실은 그 관련된 회사들이 발전회사, 그 SPC를 세워가지고 발전 사업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뭐 괴담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민간 발전사들이 이런 과도한 수익을 거둔다 이런 비난이 일면서 또 일각에서는 그럼 한전이 다시 전력 생산, 뭐 송배전, 판매 다시 독점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전문 교수님들도 그러시고. 네. 근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민간 발전이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폭리를 취한다든지 네. 아니면 소비자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우리가 그
대안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다시 예전 차기로. 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지금 민간 기업이 어떤 가져가는 그 부분은 폭리가 아니고 오히려 시장에서 받아야 될 적정 수준이고 오히려 완전히 공기업이 그리고 발전자회사가 제대로 된 수익을 확보 못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분들 차원에서 얘기될 분이 민간이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더 나아가서 일정 부분 발전 부분에서 지금 현재 포션대로 한 15% 정도거든요. 민간 발전사들이. 그리고 2027년까지는 한 25%까지 는다고 했는데 그런 민간 부분이 들어오면서 공기업으로 하여금 좀 더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향상시킬 압력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한테 지금 더 궁극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본다면 지금 폭리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더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요금을 낮출 여지가 있는데 왜 다시 돌아가야 된다. 논리 자체가 사실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 얘기 나누려 전기요금을 비롯해서 수도, 가스 이렇게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하는 그런 산업에 있어서 굳이 독점으로 가야 되라는 그런 강한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 많이 예를 드는 건데 보면은 그 고속도로라는 거는 국가 소유잖아요. 근데 고속도로 위에 민간 운수 업체들이 뭐 각자 노선을 정해서 승객이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고속도로 사용료에 대해서 통행료를 지불하듯이 이런 지금 전기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전기는 다 깔려 있고 한전에서 다 가져 있고 그 비용만 되면은 판매 부분에서 충분히 민간 회사들이 뭐 진입해서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한테 공급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도 전력산업도 똑같은 논리에서 사실 했던 게 그래서 지금 OECD 선진국들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전제가 시장 경쟁을 촉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또 공기업을 그 운영의 어떤 비효율성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해서도 민간이 시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런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금방 드신 예처럼 전력산업도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구조 개편 또 더 나아가서는 민영화까지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시청자분한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강조하시죠. 사실은 이제 전력산업과 관련해서 또 전기용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라든지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이게 판단할 때 생각해 보야 될 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이 기본적으로 원가에 비해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즉 전기요금이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점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전기 이렇게 하면 항상 이제 이 반대 입장에 서신 분들에서는 전기 상품의 특수성 때문에 이 부분은 경쟁도 될 수 없고 공공재로 남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구조 개편 또 더 나아가서 민영화는 되지 않은 상품이다 얘기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전기가 아니고 어떤 상품이라도 사실은 다 경쟁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소비자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갈 수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간단한 문제. 요금은 원가에 맞게 적정 수준이 돼야지 함지의 소비를 할 수 있고 또 시장 경쟁을 통해서 얼마든지 소비자 요금을 낮출 수 있는 분야도 전기다. 이렇게 인식하신다면 어떤 다른 비판 또 찬성하시는 분들이 설명하시는데 어떤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교수님 정말 그 차분차분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가 만든 그 괴담에 대해서 아주 해석을 잘 해주시고 반박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에너지 문제에 대한 괴담이 생기면 교수님 또 이렇게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